안녕하세요. 무협소설 작가 용대운입니다. 제 이름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5년 가까이 무협소설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건축을 전공했는데 건축을 전공한 제가 무협소설 쓴 작가가 됐어요.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닥치는 대로 소설을 읽던 시절이었는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5권짜리 두꺼운 비룡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기한 마음에 친구한테서 빌려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 중국의 거친 그 사나이들의 세계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간신히 그 책을 읽고 친구 집에 이제 그 책을 반환해 주러 갔는데 그 끝이 비룡이라는 작품 끝이 좀 이상하게 끝이 났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맺어지지도 않고 또 악당은 죽지도 않고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가 미결된 상태로 그렇게 끝이 났어요. 내 친구 집에 책을 갖다 주러 가니까 그 옆에 비연이라는 또 5권짜리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비연을 앞부분을 딱 읽어봤더니 비룡과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책을 빌려서 읽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뭐 그 당시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주 매력적인 세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협소설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1979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국내 창작모임이 그때 활성화되었을 때인데 그 제일 뒤편에 보면은 그 작가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고를 보고 제가 그 출판사를 찾아가게 됐죠. 당시 신촌에 있던 출판사였는데 그 사무실에서 한 3, 4개월 정도 습작 생활을 했는데 글을 워낙 못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출판사를 나와서 그냥 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 사무실을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도 안 맞고 너무 박봉이라서 다시 또 무협 사무실을 기웃거렸습니다. 한 86년도쯤에 무협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무협이 국내 창작 무협이 굉장히 쇠퇴기를 맞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필명으로 책 출간하기도 힘들고 또 고려도 너무 형편이 없어서 결국은 또 제가 글 못 쓴다는 말을 여전히 들어서 결국은 다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이제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10년 가까이 읽었던 무협소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상해왔던 작품 하나를 쓰게 됐어요. 이것으로 나는 무협이 끝이다 하고 4권짜리 소설을 썼는데 이 작품이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당시 출판사에서 당시로는 최고 고료를 지급했고요. 그 작품이 마검패검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무협소설 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이 작품을 읽어보시고 이 정도 썼으면 작가가 돼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무협 작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작품을 썼는데 시장 상황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그 89년, 9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제대로 된 그런 출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 자체가 너무 박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활을 그만뒀었는데 92년도에 들어와서 그 하이텔이라는 데 가입을 했어요. PC통신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라서 하이텔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림동 동호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림동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예전에 글을 썼던 작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메일이 왔어요. 나는 당신 작품을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읽을 만한 작품이 없으니 당신이 예전에 썼던 작품이 있으면 하나만 무림동 동호회의 게시판에 연재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당시에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쓰려고 했다 말았던 반권 정도 되는 분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당시 무림동 동호회 작품들은 조회수가 한 1000에서 2000 정도였고 하이텔 전체를 봐도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한 10,000에서 15,0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무림동에 연재했던 작품은 조회수가 한 2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당시에 또 야설록이란 분이 무협 전문 출판을 하겠다. 당신 작품을 꼭 출간하고 싶다는 제의가 와서 그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죠. 그 작품이 태극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극문을 출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자신의 어떤 필명도 찾고 제대로 작가로서 나는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965년도에 그 독보건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제 이름 자체가 이제 무협 독자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99년에 굴림천하라는 작품을 신문연재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제 작품은 여타 그전의 기존 작가들과 많이 다르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 자신도 좀 조금은 다르게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협 소설을 쓸 때만 해도 국내 창작 무협은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끝없는 기연, 그 다음에 잘생긴 주인공, 여인들과는 무수한 여인들과의 사랑, 약간 무분별한 사랑, 그리고 무조건 세상을 그 천하를 지배하려는 세력이 등장을 하고 주인공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당위성이나 생각도 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막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이나 세계관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더 비중을 두자. 악당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주인공 자신이 왜 악당을 물리쳐야 되는지 어떤 그런 개연성을 주자 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 개연성 부분에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또한 사건 자체는 아무리 봐도 비슷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협소설이.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인물, 흔히 말하는 캐릭터에 비중을 두자 해서 그 두 가지의 비중을 둔 것이 여타 작품과 많은 그 차별성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을 전공했던 제가 무협소설 작가가 된 저를 빠져들게 한 그 무협소설의 매력이 대체 뭐냐? 대체 무협이란 게 어떤 거길래 멀쩡한 길 가고 있던 사람을 다른 일에 빠지게 만드느냐? 무협소설은 결국 그 어떤 그 가보지 못한 고대의 중국이라는 무대입니다.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어떤 환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줍니다. 더구나 그 한반도라는 작은 그런 공간에 있던 그런 독자들에게 중국이라는 뭐 대막, 뭐 서장, 남만, 변황, 또 중원 그런 여러 가지 거대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에서 다채롭게 활동하는 더구나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독자들을 매료시킵니다. 그 안에서 또 만나는 많은 영웅들, 또 많은 미녀들, 영웅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미녀들과 사랑을 나누는 또 심지어는 또 일부 일처에서는 볼 수 없는 일부 다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한 이룰 수 없는 그런 욕망들을 이루는 그런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무협의 근간을 보면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근본적인 욕망을 이룹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는 그런 세계가 무협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협 소설에 많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협은 그 순문학과는 달리 특별히 가르쳐주거나 배울 만한 데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무협을 쓰는 작가들 대부분이 무협을 좋아하는 독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협을 읽다 보니까 읽을 만한 소설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쓰게 된 겁니다. 그 제 동료 작가인 좌백이 그 대도라는 자기 첫 작품에 그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읽을 게 없었다. 그래서 무협을 쓰기 시작했다. 아마 대다수 무협 작가들의 시작이 이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협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협 자체의 용어가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지 못하는 지금은 뭐 무협적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뭐 초식이라든지 검법, 도법, 뭐 지법, 조법, 창법, 뭐 신공, 내공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무협만의 특이한 정서가 있어요. 이렇게 진입장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진입장벽도 어렵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창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작 생활을 거의 한 5, 6년 이상을 했어요.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제 자신도 처음에는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이 많은 시행착오들을 제 후배들은 또 무협을 좋아하는 분들은 겪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 자신도 30년 넘게 무협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굴림천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1년 넘게 휴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 자신의 재충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협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 시기로 되돌아오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협 소설을 습작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이 무협이란 장르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데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90년대 후반에 그 매출판사라는 출판사에 있으면서 제 자신이 어떤 작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정착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한 개인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대체 무협이란 무엇인가? 무협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는 무협을 읽고 또 무협을 쓰려고 하는가? 이런 무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협을 쓰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대체 구상은 어떻게 하고 스토리는 어떻게 짜고 플롯은 어떻게 짜고 또 작품에 대한 개연성이나 인물 캐릭터는 어떻게 구상하는가? 집필 과정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구상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가, 어떤 대사를 하고 그 안에서 남녀 관계는, 애정 관계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함정이 있으며 그 함정을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조금 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협 창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 이상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저는 무협 소설 작가 용대운입니다. 콜로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